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6월 30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 팍스뉴스의 터커 칼슨이 아주 핵폭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자기의 쇼인 터커 칼슨 투나잇 쇼에서 미국의 FBI와 DNI가 자기를 공중파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메일과 또 그간의 모든 정보에 대하여 사찰을 하고 있다고 폭로를 하였습니다. 이 일이 일파만파 번져나가자 급기야 DNI에서는 오늘 성명을 발표하기 이르렀습니다. DNI는 해외에서 우리의 정보를 수집하는 주 업무가 있기 때문에 국내 시민을 상대로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뉴스맥스의 백악관 출입 기자인 에메랄드 라빈슨이 트위터에 또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NSA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성명에 의하면 미국 국민을 상대로는 사찰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대하여 정보 수집차 스파이 활동을 벌인다고 해명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항상 국내 내국인을 상대로 스파이할 때마다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으나 결과적으로 나중에 지나가 보면 전부 거짓말만 하였던 것입니다 하고 따끔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터커 칼슨이 자기 쇼에서 강조하기에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개인 사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분명한 한계를 그어주었습니다. NSA가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그간의 민간인 사찰에 대하여 NSA나 FBI 또는 DNI 소속의 여러 정보기관들이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연이은 개인 사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 개인 사찰 문제는 개인의 자유권 침해이므로 분명히 우리가 따지고 거기에 대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되겠습니다. 역시 로저 스톤이 천재는 천재입니다. 아주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죠. 로저 스톤이 오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때 FBI 요원들과 정부기관 요원들이 자기한테 수차례 전화를 걸어서 1월 6일 날 의사당 행진에 앞장을 서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길을 터주고 문을 열어줄 테니까 로저 스톤 보고는 그냥 시민들을 인솔하여 의사당에만 들어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는데 로저 스톤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일이라고 하여 자기는 가지 않고 그대로 호텔에 머물렀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은 미국 정보기관과 FBI가 만들어낸 자작극에 불과한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하이오 랠리에서 약 310만 명의 시청자가 시청하였던 것으로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랠리에서 팍스뉴스는 현장 중계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뉴스맥스만 현장 중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뉴스맥스는 약 310만 명이 누계로 청취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MSNBC, CNN은 25만 명, 22만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실황 중계에 대해서는 2,000명 내지 3,000명만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직원만 해도 120만 명인데 너무 적죠. 8,100만 표를 받은 대통령이 너무 청취율이 저조합니다. 분발하십시오. 조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푸틴은 실제적으로 ICBM을 우주로 발사한 것으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신형 ICBM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 바이든과 회담하는 그 시점에 우주로 쏘아 올려서 그 성능을 시험한 것으로 오늘 러시아 관영 매체인 타스 통신이 전하였습니다. 오늘 밀리터리 뉴스에 올라온 아주 이상한 뉴스를 하나 접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예산이 오늘 하원을 통과하여 상원에 인준된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는 가운데 그 예산을 살펴보면 8억 7천만 불이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국경장벽이 미국 남부에 있는 멕시코와의 국경장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장벽은 지금 건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던 장벽을 건설 중단한 것이죠. 이 장벽은 바로 요르단, 오만, 이집트, 레바논, 투니시아 등 중동에 있는 5개 국가의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데 8억 7천만 불을 지원하겠다고 하여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타국의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5나라의 국경 장벽 건설이 미국 국방부와 무슨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있는 콘도 붕괴 현장에서 붕괴가 일어나기 36시간 전에 건물 계약자가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저기 물을 뿜어 올리는 펌프가 설치가 되어 있고 또한 벽이 많이 녹슬었고 모든 쇠가 다 부식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진이 오늘 공개가 되자 일파만파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이 관리회사는 1년에 약 200만 불의 건물 관리비를 입주자들로부터 받아왔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편 CNN에서는 타운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앵커가 묻자 여기에 패널로 나온 사람이 이것은 기후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에 대해서도 기후변화를 가지고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이어가는 CNN에 대하여 많은 비평과 많은 비난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CNN은 변함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조나주 선거감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보도하여 드렸던 선거감사 결과 소식이 늦어진다고 하여서 깜짝 놀랐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거감사 관련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두세 팔레트가 아직 남아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세 팔레트의 투표용지는 점자로 된 것으로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2명 내지 3명밖에 없어서 이것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아서 선거감사 결과를 집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우리가 가슴 조이며 이런저런 상상을 많이 하였는데 단순한 원인에 의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아야 되겠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하원 차원의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오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양당 합의에 의하여 공화당 3명, 민주당 3명 그리고 자기가 의장을 맡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낸시 펠로시가 그간에 리치 체니 등을 당파를 떠나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라고 이야기했던 점을 비추어서 보나마나 리치 체니와 같은 라이노를 공화당 조사위원으로 촉탁할 것 같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은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하면서 어림없다는 투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설사 만든다 하더라도 상원에서 부결을 하면 택도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숨은 뜻을 한번 되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이 지금 대충 마무리가 되고 다 끝나간 시점에 이것을 왜 다시 아젠다를 가지고 나와서 불을 붙이고 있을까요? 무엇을 감추기 위하여? 한번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